Kyongil Jung Ilhak Yeon Doduk.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일중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도덕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세계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도덕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시민이 직면한 도덕 문제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세계 시민이 직면한 다양한 도덕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축하해 라고 하면서 장미꽃을 이 여성에게 사람들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여성은 매우 행복해 보여요. 장미꽃을 받아서. 그런데 여기 보면 유럽 장미의 대부분은 케냐에서 왔대요. 자, 유럽은 케냐에서 장미꽃을 수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케냐의 실상인데 호수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왜 항상 물이 부족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장미 농장이 호수의 물을 다 차지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수에 물이 많은데도 식수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장미 농장에서 이 호수의 물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사람이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케냐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미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꽃은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침한 권리죠. 그리고 이 인권은 그 누구에게도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 없는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한 절대적으로 소중한 그런 가치인데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잠을 잘 곳이 있는 어떤 의식주는 한 인간의 생명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셔야지만 살고, 옷을 입어야지만 살고, 또 집에서 잠을 자야지만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매우 고통받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미를 생산하기 위한, 어, 절대적인 인권인 그런 가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인권이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 좀 여러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만 생겨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 삶 속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뭐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뭐 도구라든지 뭐 그 밖의 것들까지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게 어떤 사람의 인권을 해치지는 않는지에게까지 생각을 해보면서 더 넓은 차원의 세계 시민으로서 이 더 넓은 차원으로 한번 이 도덕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왜 지구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지구 공동체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 전쟁이나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닿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전쟁이 나거나,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거 정도는 좀 우리 피부로 와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뭐 전쟁이라든지 뭐, 테러라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하고 또 같이 해결하려고 할까요? 자, 우리 이 그 짤막한 사파를 한번 볼 텐데 이 TV에서 지금까지 분쟁으로 8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라는 뉴스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나라 일도 아닌데 왜 뉴스에서는 전쟁 이야기를 중요하게 다루는 걸까? 자, 역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와 전혀 관련 없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애정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정말 나와 상관없고,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그런 정말 지구 반대편의 일인데,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아름이가 그건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름이라면, 지수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싶은가요? 음. 사실, 내 일상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 쉽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도덕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왜 우리가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도와주고 싶고 또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도, 혹은 나와 어떤 비슷한 동류의 고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소중하고 또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인간다운 자세겠죠.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지구 공동체에 일어나는 세계의 문제들이 개인이 혹은 어떤 특정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우리 환경오염 같은 거를 생각해 봅시다. 환경오염은 어떤 특정 국가가 잘못했나요? 뭐 예를 들어 기사 같은 걸 보면 막 뭐 요새 이렇게 환경이 안 좋아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댓글들도 많이 써 있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사실 어느 누구의 잘못이다,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어, 이런 환경 오염 같은 문제는 전 지구의 문제이고 우리가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개인이 어떤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 모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래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될 문제죠.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뭐 전쟁과 같은 문제도 어, 국가는 국가는 대부분 다 상호 의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미국 증시가 내려가면 한국 증시도 내려가고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이 세계는 어떤 나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혼자 어떤 자급자족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사회에서 지금 현대의 이런 세계화된 사회에서는 서로 다 교류돼 있고 서로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만 이렇게 우리 나라만 신경 쓴다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나라를 막 무조건 또 막 그렇게 다른 나라만 따라간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 계속 교류하고 또 인간된 도리로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해결하고 모색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세계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나 개인만의 힘으로는 이런 세계화 시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이나 국가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지구 공동체 전체 문제가 되었고요. 때문에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지구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글을 한번 짤막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사람의 사소한 행위가 멀리 떨어진 나라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신이 뉴욕에 있는 아파트에서 프레온 가스가 함유된 스프레이를 사용한다면 몇 년 후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에 사는 사람들을 피부암으로 사망하게 할 수 있다. 또 당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방글라데시의 치명적인 홍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자,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스프레이도 뿌리고 그리고 자동차도 타고 이런 식으로 냉장고도 열고 에어컨도 켜고 우리 일상이죠, 사실. 우리 일상인데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일상들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일상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오거나 혹은 어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짤막하게 소개된 그 장미 농장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냥 어떤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장미 한 송이가 누군가에겐 식수 한 모금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일상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세계 시민으로서 도덕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게, 자, 그래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다 세계 시민으로서 이러한 세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조금 더 부가해서 설명을 해주고자 하는데 그 설명을 지금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민으로서 왜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더 추가해서 그런 근거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왜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이나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선생님이 나딩스라는 어떤 여성 윤리학자의 이론으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와 봤으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분이 바로 이제 나딩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배려윤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배려윤리. 자, 배려윤리라는 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배려, 따뜻한 배려를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적용시키면서 따뜻한 배려나 책임 등을 강조해서 윤리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배려의 동심원. 그리고 배려의 사슬이라는 것인데, 배려의 사슬이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서로서로 따뜻한 배려하면서 서로서로 따뜻한 배려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이 주장하시기를. 근데 나와 어떤 일면식이 있고 나와 직접적인 친분이 있고 나와 직접 지금 당장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나와 일면식이 없고 나와 어떻게 보면 정반대 지구에 살고 있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배려할 수 있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 배려의 동심원, 배려의 사슬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배려의 동심원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관련된 예를 들어 여러분의 친구가 있죠. 그쵸? 이렇게 한 다리 가 이렇게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는 어떤 다른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두 다리가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알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이러한 배려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 큰 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원과 원들이 서로 겹치면서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렇게 연결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그 배려의 동심원이 뻗쳐서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고 일면식이 없어도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그들의 어떤 삶의 갈등,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배려할 수 있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배려의 동심원이고 배려의 사슬이에요. 자, 사실 되게 뻔한 이론이죠. 뻔한 이론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은 6다리만 건너면 대부분 다 아는 사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되게 잘 적용되는 예시가 바로 배려의 동심원, 배려의 사슬인데 이렇게 잠재적인 원들, 잠재적인 사슬을 형성해서 내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연결되어 있고 같이 연대감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어떤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나딩스의 배려의 동심원 사슬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관련 없는 나와 전혀 일면식 없는 그런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사건, 사람들의 어떤 갈등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존재다. 그래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이러한 사슬들로, 배려의 사슬들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다른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 시민으로서 왜 우리가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도덕적인 이유를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